정말 돈을 버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미 늦었던 기억 잊지 않으셨나요? 언제 사더라도 최소한 10% 이상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찾는 방법과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10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 건물이 얼마로 보이세요? 최저 가격 6억대로 진행이 되는 건물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이쪽이 지하철역을 가는 방향인데요. 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한 30m 정도 들어가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저 앞에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구축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집은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요. 신축급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드리는 드림쌤입니다. 요즘 아파트 인기가 아주 높아져서 입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빌라는 위치가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닌데도 입찰자가 20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오른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을 하죠. 매매 건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예전보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작년에는 조용하던 지인들이 지금은 집을 사려고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버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미리 배워둡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빠르게 잡는 거죠. 매번 상승장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이미 늦었던 기억 잊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언제 사더라도 최소한 10% 이상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에 늘 관심 갖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서 경매 강의를 추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의 건물주 여러분이 좋아하실 10개의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통째로 1주택인 거 잘 아시죠? 10개의 가구를 소유를 하지만 등기부 등본은 1개고요. 따라서 주택수에도 1개가 추가가 되는 수익성이 아주 높은 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가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10개가 모두 원룸이 아니고요. 원룸, 1.5룸, 그리고 2룸, 게다가 3룸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제 뒤편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이고요. 수인 분당선 기흥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7분 정도 걸어가면 신갈 오거리가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많은 회사의 셔틀버스와 광역버스가 서는 곳이라 임차인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건물 입구에 보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보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여기에 뭐 개수를 세어봐도 알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주차가 7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그리고 바깥으로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실제로는 7대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는데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1~2대를 더 댈 수가 있어요. 집은 2층부터 4층까지 10개의 가구가 있고요. 실제 현황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집의 내부는 사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외관만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요.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가 그래도 잘 관리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2층과 3층은 원룸 2개, 그리고 1.5룸 하나, 2룸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층에는요 원룸 하나와 3룸 1개가 있습니다. 3룸에는 주인 세대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유사한 모델로 가지런하게 달려있는 모습이요. 임차인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빌트인으로 기존 주인이 설치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6억 5,700만 원으로 전부 전세로만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보증금의 합계가 지금 현재의 최저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2015년부터 2020년에 전입을 한 분들이라 이 보증금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고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보존, 즉 건물을 최초로 등기를 했던 같은 날짜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당연히 그 어떤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면서 낙찰 후에 근저당 이후로 들어온 임차권이나 압류, 경매 개시 등은 모두 소멸이 되니까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도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은 걱정할 부분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조사만 잘 해서 입찰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앞부분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오른쪽을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요, 4층에 401호에서 연결되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4층의 테라스 부분이고요.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옥탑은 아니에요. 건물 내부에서 401호에서 연결되어 있는 집입니다. 건물 옆으로 와봤는데요. 이 뒤쪽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10개의 집이 다 있는데 203호하고 401호 두 군데는 지금 이 레바가 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잠겨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8개는 현재 아직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는 것 같은 소리가 안에서 들리기도 했어요. 한번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4층에 왔어요. 4층에는 이렇게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별도로 옥탑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거나 옥상은 이곳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봤을 때 약간 옥상 느낌이 나는 곳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곳은 집 안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도시가스 차단기가 잠겨 있었던 집이 바로 이 집이거든요. 우편물을 안 받아가신 지가 몇 달이 되셨네요. 그래서 비어있던 게 몇 달은 되어 보입니다. 여기에 문 위쪽으로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건물의 상태는 아까 그 균열 말고는 좀 깨끗한 편이고요. 그동안 관리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손잡이나 이런 부분도 튼튼하고요. 네, 여기 3층에 왔는데요. 4개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층으로 내려왔는데요. 2층은 3층하고 동일하게 4개의 호실도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도시가스가 잠겨있는 집인데요. 203호에도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 수령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균열이 있네요. 이 건물이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거고요. 관리가 좀 잘 되었는지 내부 상태는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이 인근에는 13억 그리고 15억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건물은 감정평가가 9억대로 좀 저렴하죠. 연식이 오래돼서 그럴까요? 딱 보시기에도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201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 주변과 비교를 했을 때 신축급에 속합니다. 그럼 금액 차이가 왜 날까요? 그건 바로 감정평가 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2020년 10월에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경매지를 보면서 자세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908로 22년 3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제가 방금 감정평가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0년 10월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정평가가 먼저 되고 경매 접수 일자가 그 뒤입니다.
보통은 경매 신청 시기에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건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 조사 내역을 보면은 401호 임차인이 2020 타경 72388 경매를 신청을 했었다가 2022년 7월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경매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접수한 사건인데요. 22년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지만 감정평가는 그 전 20년 당시에 받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9억이라는 금액으로 주변의 시세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토지가 61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27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9억 500만 원 정도고요. 한 번 유찰이 되면서 6억 3,300만 원대에 5월 3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유찰되기 전인 작년 12월에 3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었는데요. 매각 불허가가 났었고요. 다시 진행된 1월에는 1명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이때도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인 4월 1일에 진행이 됐지만 유찰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70% 가격대로 떨어져서 다음 입찰은 6억대 초반으로 매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두 번이나 불허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나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확인 결과 위험 요소가 현재는 모두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9억 이하의 금액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얼마에 낙찰될지는 당일에 가봐야 알 수 있지만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조사를 더 해보시면 되겠죠. 인근에 다가구 매물로 나온 게 있는데요. 대지가 54평, 건물이 130평 정도인 게 15억입니다. 이 매물은 지하철역에서 좀 더 가까운 편이라 위치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매물의 위치는 여기랑 비슷한데 대지가 85평, 건물이 170평으로 조금 넓은데 금액은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매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건물은 지금 현재의 감정 가격 9억 500만 원보다는 좀 더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화하셔서 그냥 경매에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보다 시세 조사를 통해서 입찰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런 물건을 찾는 방법과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추가적인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링크도 있으니까요. 꼭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강남 빌라가 너무 좋다고 입찰을 하려는 분들이 계셨어요. 취득세 계산을 이분들이 놓치셔서 제가 입찰을 말린 상황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할 때 취득세는 8%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공부도 꼭 해보시고요. 혹시 직접 일일이 챙기지 못하신다면 저처럼 경매나 세금 그리고 청약까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림쌤이었습니다.